네, 오늘 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코스피가 이틀째 하락하면서 2,000포인트 선까지 밀리고야 말았습니다. 2,000선도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쯤 되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을까 우려감이 깊어집니다. 오늘 시장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박지영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중국 지표들이 부진해지면서 우리 증시까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실제로 중국 증시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지표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꽤 오래됐고요.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지표가 나쁘다라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저께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죠. 수출입 지표가 9월 수출은 전년 대비 1.1% 감소했습니다. 예상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7.4%였는데요. 예상보다 수출은 굉장히 잘 나온 편이에요. 네. 수입은 여전히 좀 안 좋았습니다. 컨센서스가 마이너스 16.5%였는데 마이너스 17.7%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수출은 좋고 수입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중국의 수출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중국이 뭐 위안화도 절하하고 있고요. 자국업체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원래 이제 중국이 수출로 먹고 살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지금 뭐 내수를 부양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수출을 다시 위안화를 절하하면서 뭐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물가도 뭐 발표를 했습니다. 9월 CPI가 전년 대비 1.6% 상승을 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는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러한 점들 그리고 요거 외에도 글로벌 이머징 마켓들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브라질이라든지 러시아 이런 원자재로 먹고 살던 나라들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9월 FOMC 이후에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헤아라가 급등을 하고 하면서 리스크가 굉장히 커졌는데 10월 인상론이 뒤로 조금 물러나면서 지금 뭐 12월 인상론도 컨센서스로는 한 30%뿐이 안 되는 거고요. 내년 3월 달 정도 돼야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컨센서스가 50% 정도 되다 보니까 이머징 마켓들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측면도 이머징 마켓을 대표하는 중국 시장이 안정화되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두 가지 요소로 중국 시장은 뭐 우리 시장보다는 좀 견조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머징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다시 중국까지도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분위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은 펀드 환매 물량에 대한 부담감과 함께 현재 답보상태를 보여주고 있고 지수 상승이 크게 제한을 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당분간은 좀 묶여 있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뭐 8월 중순에 1,800포인트까지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펀드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개인분들입니다. 그래서 야, 2,000 가면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제 공모펀드에서 자금 유출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협회에서 제공하는 자료인데요. 공모펀드에 이제 뭐 환매되는 자금, 이제 지수에 따라서 보이는데 최근에는 지수가 올라갈수록 펀드 환매 자금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4일 연속 펀드 환매 자금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환매 자금이 펀드에 환매 자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10월 7일부터 13일까지 이 펀드 환매 물량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10월 7일에는 134억 환매였는데 13일에는 657억까지 환매 물량이 커지고 있는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과거부터 이제 2,000선은 마디 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2,000선에 안착했을 때는 뭐 2,000선 위에서 2,000선으로 내려올 때마다 펀드 매수 물량이 좀 들어왔고요. 지금처럼 2,000선 밑에 있을 때는 밑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좀 불안한 심리에 펀드 환매 물량이 계속 나왔는데요. 2,000선에 안착을 하고 2,000선 좀 위로 뭐 2,200포인트 이 정도까지 좀 올라가기 전까지는 이런 뭐 2,000선 뭐 부근에서는 환매 물량이 계속 좀 나올 것 같고요. 2,000선에 성공적으로 안착했을 경우에는 뭐 더 이상 이제 환매 물량을 예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2,000선에 머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러한 펀드 환매 물량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펀드 환매 물량 자체도 문제이지만 그 부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방향이 워낙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기관 쪽에 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든든하게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투신권에서 또 매도가 집중이 되면서 시장 실망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들이는 종목은 있겠죠. 지금 10거래일 동안 열흘 동안 지금 투신권이 산 종목들을 정리를 해보면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종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대차를 가장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LG,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위아 딱 보시면 전기, 전자와 IT를 주로 샀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가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수출주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현대차와 삼성전자 두 종목만 놓고 본다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제품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갤럭시 노트 5를 이제 좀 땡겨서 출시를 했어요. 이런 것들이 실적에 좀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보고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율에 대한 효과도 좀 봤을 거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죠. 이제 중국이라든지 북미에 수출을 많이 하는 업체고요. 최근에 신차 모멘텀이 있습니다. 뭐 아반떼라든지 신형 아반떼라든지 뭐 투싼 이런 신차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투신권들은 이런 대형주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요. 지금 글로벌 1위 업체인 삼성전자도 PER이 한 6배 전후배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히 있는 상태여서 투신권에서는 매수하기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두 가지 이유, 최근에 뭐 환율에 따른 실적 효과와 밸류에이션 저평가 매력으로 투신권에서는 이런 전기전자와 IT 자동차를 좀 많이 사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전차군단들 중심으로 매집하는 현상이 추신권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0월 하면 또 배당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시장에 대한 전략, 배당주에 투자하라라는 리포트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뭐 연연하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투자 전략이 가장 현명한가요? 일단 배당주는 10월에 투자하는 전략이 가장 좀 뭐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네. 11월, 12월에 이제 과거 흐름으로 보더라도 11월, 12월에는 그러니까 배당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럼 배당을 받더라도 이제 시세 차익에서 좀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미리 투자를 해 놔야 하는데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10월은 연기금의 배당주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기금이 배당주를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시점이 10월부터다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수급을 보더라도 포스코, SK텔레콤의 수급을 한번 보시면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연기금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SK텔레콤은 언제부터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포스코나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배당도 많이 하거든요. 포스코가 이제 매년 8,000원을 배당합니다. 지금 17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뭐 시가 배당률로는 뭐 3% 이상. SK텔레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이제 9,400원 배당하는데 올해는 배당을 좀 늘릴 계획이다라고 주주들이 임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기대감은 두 종목 모두 시가 배당률 3% 이상이어서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있죠. 포스코, SK텔레콤, 포스코는 뭐 적자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3분기.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3분기에 좋아질 거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분할 매수하는 게 배당주에는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포스코와 SK텔레콤을 관심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와 SK텔레콤까지 지금 10월이 배당 투자하기에는 적기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시장에서 또 주목해볼 만한 종목들이 많은데 어떤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 완벽한 종목을 찾기는 정말 어렵네요. 어떤 종목 유망 종목으로 꼽고 계시나요? 네, 오늘 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요. 시장이 좀 흔들리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실적을 굉장히 좋게 발표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뭐 IM 사업부도 실적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사업부도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반도체 사업부에 조금 더 기대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주가 조정도 좀 많이 있었고 반등을 시작하고 있는 ISC라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테스트 소켓을, 그러니까 반도체에 관련된 테스트 소켓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반도체 물량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자연적으로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좋고 반도체 업종이 반등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신제품인 LPDDR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기존에 매출은 늘어나고 있었는데 이익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의 감소분을 좀 커버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어서요. 이익률도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주가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감소를 했고 이익률이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예전처럼 이제 고성장을 지속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주가도 고공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좀 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코스피가 상승을 하다가 다시 약세로 돌아선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시장 전체적인 전략을 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시장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2020포인트에서 소폭씩 조정을 받고 있는데 네. 2020포인트 위로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지금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만의 실적으로는 그렇게 2020포인트 위로 올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조금 고점 부근에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종목들, 뭐 현대차라든지 대형주들 실적이 나오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매매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의 눌림목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큰 조정을 예상을 하진 않고 있기 때문에요. 조정 시마다 분할 매수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눌림목 구간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는 ISC를 꼽아주셨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의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